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글로스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끝 신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요, 우리 신라 하대의 우리 남북국 시대의 사회 모습과 우리 문화 모습 같이 살펴봤습니다. 문제 시험 범위가요, 사실은 우리 내용이 그렇게 발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신라, 그 남북국 시대의 사회 모습에 특히 그 문화 부분이 문자가 조금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아마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되면은 아마 선생님이 아마 내용을 같이 통합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외워야 할 내용과 우리가 이제 빼야 될 내용은 나중에 좀 한번 이렇게 구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로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집에 우리 53쪽의 문제를 보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꼼꼼 개념 문제 우리 문제 51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제가 어디냐면은 우리 자 흐름으로 확인할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네요. 자, 발해는요 우리 3번 6부 중에서 우리 무슨 성 중심으로? 정당성 중심으로 우리가 구성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에 바로 정당성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중대성 밑에 우리 6개 부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10번 보시면 우리 신라의 거주지. 10번이네요. 이건 신라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우리 울산항,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라에서 있었던 이제 국제무역 항구라고 이렇게 유명한 이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발해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3번 신라도. 그래서 신라랑 발해가 교역했다는 루트가 있는 그 글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우리 5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개념 문제 5번. 고구려 인민과 말과 인을 모아서 나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죠? 1번 대조영. 자, 2번에, 자, 3번은 공격. 자, 파이트, 싸운 거죠. 발해, 무왕. 3번에, 자,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당나라를 배운 사람. 자, 피스를 의미하는 왕이랬죠? 문왕이고요. 마지막에 당나라의 전성기, 시스티브 컨트리 의미하는 해동성을 만든 왕이죠? 발해 전성기죠, 선왕. 이 순서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발해는 왕 밑에 삼성을 두고 무슨 성?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성은 정당성이에요. 자, 7번. 사실은 이거 우리가 시험 때 외울 건데요. 5개 경과 15부 62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아마 학교 숫자 장난치는지는 아마 거의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에서는 9주 5서경, 발해에서는 5경 15, 62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의상이에요. 쌤이 그때 설명했었죠? 의상. 패션이라고요, 패션. 그래서 원효 스님이랑 의상 스님이 서로 동굴이라고 하는 모텔에 가가지고 포카리 세트를 마시고 이거구나. 생각대로 하면 되는구나. 생각 신앙카드를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의상이 아닌 원효였다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상은 바로 무슨 종? 허엄종이라고요. 같은 말을 뭐라고 합니까? 교종파라고 한다고요. 자, 교종선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효 스님. 방금 설명했던 스님이죠. 불교는 나무와 다별 관세 음살만 알면 다 된다고 말했던 스님. 뭐라고 하나요? 화생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네. 하나만 외치세. 이렇게 에브리바디 싱투게더 외쳤던 사람이에요. 바로 원효.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제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식으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굳이 뭐 하자면 진효쌤 천사 이렇게. 자, 쌤이 말한 거는 분명히 우리말인데 우리말에 없는 관계로 쌤이 영어를 표시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중국어로 또는 다른 글자로 바꿔가지고 표기한 방식을 우리가 이두라고 해요. 이두. 알았죠? 자세한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해초라는 스님이, 최초가 어디 갔었죠? 최초는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으로서 당나라 비인과에 합격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유튜브 천재였다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산동반도 일대에는 신라에는 거주지 신라소가 있었다. 신라소가 아니라 신라방이에요. 문제가 틀렸고요. 자, 울산항에는 국제대 무역 항구였다. 맞지요? 그 다음에
발해에는 오도를 이용하여 신라 일본과 교류하였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이 53쪽이에요. 문제 1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에 53쪽 13번 문제, 발해의 발전 과정부터 우리 보면 되겠네요. 자, 53번 문제입니다. 자, 발해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몇 번이냐면요. 3번 봐주세요. 무왕 때 안정을 찾고 당나라 친선관계? 아니죠. 알고. 무왕은 뜻이 파이트를 했죠? 무왕이 아니라 피스를 의미하는 왕, 문왕이라고요. 그 13번에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서 모두 고른 것은 적혀 있네요. 자, 발해는 신라와 끊임없이 대립하는 과정 사이에, 자, 나중에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신라랑 발해는 당연히 사이가 나빠요. 당연하겠지. 발해가 고구려의 후손인데,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발해랑 신라는 서로 교류한 적이 있었다고요. 신라도라고 하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거냐면요. 잠깐만 제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신라가 있었고, 북쪽이 발해였는데, 바로 신라도라고 하는 발해와 신라가 서로 교역했던 루트가 바로 이렇게 태백산맥, 그 남림산맥을 이 경계로 하는 이 길짝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신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말이 틀렸어요. 알았죠? 이 말 잘 조심해주세요. 발해와 신라는 끊임없이 대립하였지만 교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주세요. 니은 저렇게 맞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속했다는 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 피지배칭은 대부분 돌궐족이 아니라 말갈족이죠. 돌궐. 우리 시험 보면서 돌궐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돌궐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보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바로 투르크. 생각날 겁니다. 돌궐족에 대해서 터키라고 설명했던 거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당나라의 문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대로 사용하였다가 아니죠. 자,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독자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해서, 당나라 중걸 그대로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본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입맛에 맞게, 유교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누가 나름 독자적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요. 니은 맞네요. 그래서, 니은, 미음. 몇 번? 2번.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은 정당성이죠? 그렇죠. 16번. 자, 발음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중앙고는 10점을 두었다. 문제 사실은 16번째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굳이 버려도 괜찮은 문제 같긴 해요. 4번 보시면요. 10정이 아니라 10위라고 해요. 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한 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62쪽이에요. 자,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말갈인 토착 문화를 존중하였다. 이 흐름이 있었죠. 자, 말갈인 우리가 지배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 고구려가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이 아닌 말갈인 그 중에 쓸만한 머리 좋은 말갈인 추장을 뽑아가지고 족장을 삼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말갈 말대 행정구역인 촌락의 마을에 말갈인 족장을 뽑았다고요. 몇 번? 7번에 4번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웠으면 17문제 그렇게 의미 문제 아닌 것 같아요. 18번 문제. 그런 생각하기 하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18번. 자, 발해가 우리나라에서 포함되어야 될 이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 5번 봐주세요. 당나라의 적대 관계가 계속된 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왜 골라주나요? 자, 사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 자, 우리나라가 당나라 문화로 싸운 적은 되게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화해한 적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왕 때 싸웠고, 문왕 때부터 화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당나라 적대 관계가 계속된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또 실제로 발해 역사,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랑 사실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같이 보면요. 틀린 말이 있네요. 보시면은 돌궐에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거란족이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시험범위에 정말 여러 민족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거란족, 뭐 여진족, 뭐 말갈족, 뭐 무슨 뭐 돌궐족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민족의 이름일 뿐이에요. 다만 정확하게 어느 나라 멸망할 때 어느 나라랑 관련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름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자, 거래처 같은 경우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르는 나라에서 우리가 요 나라와 나중에 대립하게 되는데 바로 강감찬이 막아내는 이 나라가 바로 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의 거란족은 요 나라.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5번이고요. 20번입니다. 자, 바로 연산기 9세기 전반 일어났던 사실이 아닌 것은 문제 모르는 거. 네, 1번 봐주시면요. 상해왕 천도왕 왕은요, 문왕이 아니고요, 선왕이래요. 그래서 상경, 용, 천부로 천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바로 선왕이었습니다. 2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의 역사 바로 연결한 것은, 자, 원칙.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굳이 보자면요. 1번에 보시면 이도 정리하는 사람은 원칙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 원효의 아들, 설총이었어요. 설총 스님. 설총 스님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학자라서. 자, 의상은 계엄필경이 아니죠. 계엄필경 말하는 사람은 의상이 아니라 최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에요. 3번. 신라의 화엄력 개창한 사람은 원효 스님이 아니라 패션, 의상 스님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5번. 최추원이 불교 대중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업이 탐구를 알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로 원효 스님이에요. 그래서 20번에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2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완벽한 비례의와 조합미로 통일신라의 불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통일신라 최대의 걸작품 뭘까요? 이 작품 이름이 바로 우리 불국사 안에 있는 불국사가 안에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석불사 본종물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적어주세요. 우리 22번 문제 답은요. 석불사 본종물.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아마 석불 아니라 배울 겁니다. 사실 석불이라는 단어 원래 맞긴 맞아요. 틀린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쌤한테 배웠을 거라면 적어도 우리 정확하게 용어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석불하고 우리 일본이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1번 전이름 뭐라고 합니까? 1번 전이름 이 불국사고요. 2번의 이름은 이거는 정효공주묘라고 해요. 우리 이번 시험에 정효공주묘 구시 돌방무덤으로서 우리 발의 문화가 고골의 문화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증거 중에 하나였죠. 3번이 바로 이게 석불사 본전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이 종은 기억나죠? 이 종을 치면은 소리 난다고요. 에밀리종이라고 하죠. 성덕 왕이 만들어진 성덕 대왕 신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불국사에 있는 3층석탑,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20원짜리에 있는 거 석가탑이라고 하네요. 그쵸? 정식 명칭은 불국사 앞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22번에 3번. 자, 23번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적혀있는 건데 아이고, 문제가 좀 어렵네요. 기역은 이거 요동반도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산동반도예요. 산동반도. 디귿은 당항성이고요. 당항성. 당나라와 거래했던 도시, 지금의 아산에 해당하는 도시예요. 천안한산 그쯤에 있는 도시고요. 리을은 청해진이라고 해요. 청해진 여러분들이 좀 아마 교과서에 아마 한줄 못 떼일 텐데 청해진 옛날에 장보고란 정을 만든 그 해상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이 시기 때는 바다에 해적이 그지 많았는데 이 해적을 장보고가 많이 이렇게 소탕해주고 없애줌으로써 바다를 통한 무역을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이라는 이 곳을 장보고가 만듦으로써 일종에 보면 이제 장보고가 만든 커맨드 센터 그렇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음은 중요하죠? 미음은 신라에 있었던 국제무역항구 울산항이라고 하지요. 자, 이 말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인가요? 자, 기억 봐주세요. 자, 발해와 당나라 사실 머무는 발해가 있었던 곳은요, 이건 기억이 아니라
산동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 좀 어렵네요. 그쵸?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맞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몇 쪽이냐면요. 우리 그 다음 쪽에, 우리, 24번 문제입니다. 자, 신라인들이 자주 당을 왕래함에 따라 산동반도의 양쯔강 하류에 있던 신라인 만인 신라방, 감독 관청인 신라소, 그 다음에 신라의 절인 신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것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25번. 형은 신라시대의 대외 교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자, 발해 견제를 위해 일본과 적조로 교류하였다? 아니에요. 자, 발해 견제는 안 하는 겁니다. 자, 신라 견제를 위해서 발해가 견제한 거예요. 알았죠? 26번 문제입니다. 자, 굴수도방무덤, 상경의 온돌장치, 정효공주묘, 문화 첨장 구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자, 정효공주묘의 무덤의 양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줄임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양식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마름모 같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사각뿔의 모습을 이렇게 뾰족하거나 각뿔을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지붕이 뾰족한 모습을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모질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형태가 점점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는 일종의 사각뿔의 모습? 네. 그 모습은 모두 옛날에 고구려 있었던 양식을 개성했던 모습이라고. 따라서 26번에 적혀있는 이 말들, 자, 구시도방무덤, 상경의 온돌장치, 정효공주 무덤은 모두 어떤 나라를 계승하는 무덤의 양식이라고요? 고구려의 나라를 계승하는 거, 고구려의 계승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몇 번이에요? 정답 1번. 정말 중요하고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우리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다 설명 봐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5번 문제 잠깐 5번 말 좀 봐주시면요. 자, 불교 사상과 문화가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의 형성? 아이고, 많이 어렵네요. 아스카 문화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과 맨 처음 나오는 그 내용들이었죠? 그게 아니라, 일본의 아스카가 아니라 하쿠 문화라고 해요. 말이 없네요. 그쵸? 하쿠 문화라고 해서 형인신라의 문화가 바로 일본에 나중에 또 다이카와 시험이 끝나고 나라 시대 이후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전파된다는 겁니다. 하쿠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아마 규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발해 대외 설명으로 두 가지 오르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과 답 5번입니다. 나머지 말을 아예 그냥 지워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주겠습니다. 2번.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말을 쓰고 그 근거 3가지 이상 소수력에만 적혀있는 문제가 있죠. 소수력 2번 문제네요. 자, 이거 빈칸 나라는 바로 무슨 나라예요? 고구려 나라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발해는 누구 나라를 개성한 거라고?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라고요. 이 증거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죠? 자, 발해 누가 세웠나요? 발해의 지배층이 누구라는 거죠? 발해의 지배층이 무슨 나라 사람이라고? 고구려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있고요. 자, 또 두 번째 증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옛날에 일본에 이제 발해와 왕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 왕한테 이제 국서를 보내는데 나는 고구려의 왕이요라고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발해가 고구려를 기성했다는 또 알 수 있는 또 흔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편지에 고구려 왕이라고 칭송. 그래서 자신을 나를 발해의 왕이요가 아니라 나를 고구려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다는 내용 자체가 발해는 고구려의 기성했던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세 번째.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덤장식 기억나죠?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 또 아까 있었던 모주림 구조 같은 거, 또 온돌장치. 온돌장치가 옛날에 고구려 거였죠? 고구려의 문화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씨 안 잘렸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사실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세계사 강의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찍을 예정이니까, 앞으로 매주 화요일 8시에 강의 들으시는 사람 포함해서 꼭 들어주시고요. 적어도 인터넷 강의라도 꼭 수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험 공부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엔 건강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